AI 혁명 정말 뭐랄까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죠. 네,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기술 뒤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 혹시 깊게 생각해 보셨나요? 맞아요. 그 부분이 요즘 정말 큰 이슈입니다. 예전에 골드러시 때 보면 금 자체보다도 삽이나 곡괭이 같은 장비가 더 중요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AI 시대에는 바로 이 전력 인프라가 그 곡괭이나 삽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로 떠오르고 있고요. 네, 정확한 비유십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망이 수십 년 이상 오래돼서 이 AI가 필요로 하는 그 폭발적인 전력량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다, 이런 시각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이요. 수십만 가구가 쓰는 양이랑 맞먹는다는 분석도 있고요. 수십만 가구요? 와. 네. 그리고 2028년까지 가면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3배요? 야,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단순히 발전소만 더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낡은 전력망 자체를 현대화하고 또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지 이런 기술까지 포함해서 그야말로 전력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데이터 센터 하나가 거의 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쓴다니 상상 이상인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AI가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건가요? 지금 인프라로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가요? 우선 AI 연산에 주로 쓰이는 그 GPU 있지 않습니까? 네, GPU예요. 이게 기존 반도체 칩보다 전력을 훨씬 많이 소모합니다. 한 4배 이상이라고 하죠. 4배나요? 그리고 특히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 있잖아요. 이때 정말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아, 학습시킬 때.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전력망 대부분이 수십 년 전에 지어준 거라서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은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렇죠. 날씨 영향도 받고. 이런 전력원들을 안정적으로 통합하는 것도 아직은 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전기가 부족해질 수도 있고, 전기 요금이 엄청 오를 수도 있고요. 네. 심지어는 그 데이터 센터 열시키려면 물이 엄청 필요한데 물 부족 문제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럼 미국 정부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는데요. 뭔가 움직임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AI랑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죠. 수백억 달러? 네. 또 바이든 행정부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이것도 관련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송배 전망 현대화하고 또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 개발까지 전방위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투자자 짜일에서는 이 곡괭이와 삽, 그러니까 기회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직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더 안정적으로 ETF 같은 상품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특히 저희 한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요. 기회는 크게 한 4가지 영역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지요? 첫째는 역시 전력 생산 자체입니다. 기존의 큰 발전 회사들, 예를 들면 원자력 분야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CG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아, 원자력. 네. 그리고 요즘 주목받는 게 그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죠. 네, SMR 들어봤습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처럼 특정 지역에 전력이 많이 필요할 때 좀 유리할 수 있어서 오클로 같은 관련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둘째는 전력망 현대화에 필요한 장비나 기술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GE에서 분사한 GE 버노바, GEV나 이튼 ETN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고요. 네, 인프라 기업들이군요.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냉각이나 네트워킹 관련 기업들, 버티브, VRT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ANET 같은 곳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냉각도 중요하겠네요. 열이 많이 나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천연가스처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운송이나 수출 관련 기업들, 예를 들어 엔터프라이즈 프로덕스 파트너스, EPD나 쉐니에르 에너지 파트너스, CQP 같은 곳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그 오클로처럼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아, 그렇죠.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겠네요. 직접 투자는 아무래도 종목 선정도 어렵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럼 분산 투자 관점에서 ETF는 어떤가요? 한국 투자자들이 좀 쉽게 접근할 만한 상품도 있을까요? 네, ETF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여러 기업에 나눠서 투자하니까요. 네. 미국에 상장된 것 중에는 전력망 현대화에 초점을 맞춘 그리드 ETF 같은 게 있고요. 한국 투자자분들이라면 국내에 상장된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ETF라던가 KOXC 글로벌 친환경 전력 인프라 액티브 ETF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국내에도 관련 ETF들이 있군요. 네, 이런 ETF들은 앞서 말씀드린 발전, 송배전, 데이터 센터 기술 기업들까지 다양하게 담고 있어서 개별 기업에 투자할 때 위험을 좀 줄여줄 수 있죠. 그건 장점이네요. 하지만 이 ETF들도 최근에 수익률이 꽤 좋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항상 투자는 타이밍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혹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 같은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그때도 보면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났는데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크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분명 그런 우려는 존재합니다. 다만 현재 AI 투자는요, 닷컴 버블 때처럼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AI 서비스가 나오고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는 그런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는 분석이 많긴 합니다. 실체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일부 종목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진 건 아니냐, 이런 부담은 분명히 있고요. 네. 근데 사실 더 큰 병목 현상은 어쩌면 전력 공급 그 자체,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 속도가 이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아, 공급이 못 따라가는 문제? 네. 예를 들어서 가스터빈 같은 핵심 설비는 주문해도 받기까지 몇 년씩 걸린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몇 년이나요? 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기술 발전 속도랑 실제 인프라 까는 속도가 잘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력 인프라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이 더 우세한 거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AI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이걸 감안하면 전력 인프라 투자는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는 말씀드린 SMR 같은 차세대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걸 보완해줄 수소라던가 에너지 저장 기술, ESS 같은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어떻게 조합되고 발전해 나갈지 이런 방향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지만 이 에너지 전환과 AI 혁명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만나는 지점에서 장기적인 성장 기회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숨겨진 동력이죠. 이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부터 투자 기회,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아주 깊이 있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인프라가 얼마나 빨리 깔리는지, 기술은 또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꾸준히 지켜보는 지혜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모두가 AI 자체, AI 모델이나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어떤 혁신이나 새로운 투자 기회가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다음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단순히 전력을 많이 공급하는 곳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정말 극적으로 높인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곳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